엄마,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언젠가 다시 들려올까 매일 아침 똑같은 국을 끓였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떠먹는 미역국, 그 국물 속에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5년째 매일 같은 시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5년째 한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 한 마리가 있죠.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삑, 삑. 방문 앞 작은 매트가 삐걱거리는 소리. 옆집 할아버지가 새벽 산책을 나가시는 소리였어요. 그때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민우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또 헛것을 봤네. 정숙은 쓸쓸하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개켰어요. 70이 넘은 몸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습관이었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매일 아침 민우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혹시 오늘 민우가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식탁에는 정숙 혼자만 앉았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던 미역국인데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눈물이 떨어졌어요. 짠맛과 슬픔이 뒤섞여 목을 넘어갔습니다. 아침을 먹고 정숙은 부산행 버스에 올랐어요. 집에서 부산 남포동까지는 1시간 30분.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민우를 만날 수 있을까? 민우야, 제발. 창밖을 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남포동 전통시장에 도착했어요. 5년 전 민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복지관에서 일하던 민우가 왜 이곳에 왔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숙은 시장 입구부터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야채가게, 떡집, 모든 곳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우리 민우 못 보셨나요? 키가 175cm 정도 되고,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어요. 아이고, 할머니. 벌써 5년째 물어보시는데 못 봤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왈칵. 낡은 골목 구석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누런 털의 중간 크기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개는 한자리에 앉아서 계속 시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저 개는 뭐 하는 거지? 정숙이 다가가자 개가 고개를 돌렸어요.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상호야, 또 바둑이가 그러고 있네. 떡집에서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게 이름이 바둑이에요. 5년째 저기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5년째요?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5년 전, 민우가 사라진 때와 같았어요. 네. 처음엔 우리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냥 두고 있어요. 밥도 챙겨주고요. 떡집 사장 덕수가 바둑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둑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자리는 뜨지 않았어요. 정숙이 바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바둑이가 정숙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정숙은 자신과 같은 그리움을 받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혹시 민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정숙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우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평소엔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민우의 물건들, 업무 수첩이 나왔어요. 복지관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남포동 시장 마이너스 노인 대상 의심스러운 한약재 유통조사 필요. 민우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간호사였던 경험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다시 시장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바둑이를 찾았습니다. 바둑이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바둑이야. 정숙이 부르자 바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혹시 민우를 아니? 바둑이의 귀가 쫑긋 섰어요. 마치 그 이름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는구나. 너 정말 우리 민우를 아는구나. 바둑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바둑이를 따라갔습니다. 바둑이는 한의원 뒤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둑이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휘리릭 휘리릭. 앞발로 계속 땅을 팠어요. 바둑이야, 거기 뭐가 있니? 정숙이 무릎을 꿇고 바둑이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었어요. 동물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는 것. 뭔가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너 여기서 뭔가 냄새를 맡은 거지? 바둑이가 정숙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정숙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꼭 찾을게. 꼭.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바둑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메모. 한약재 유통. 분명 연결점이 있을 거야. 정숙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기른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하는 아들 민우가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어요. 바둑이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바둑이야, 오늘은 뭔가 알아낼 거야. 정숙이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의원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여자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혹시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네, 박미란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이 근처에서 뵙는데 미란의 눈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민우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실은 5년 전에 사라진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한민우라고.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우 씨요? 그 사회복지사분?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세요? 정말 아세요? 네. 자주 오셨어요. 우리 시장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미란이 한의원 안으로 정숙을 안내했습니다.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떤 걱정이었나요? 한약을 드신 후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간호사 경험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떤 증상이었죠? 어지럼증, 구토, 손 떨림. 처음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우 씨가 뭐라고 하셨나요? 한약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니 미란이 말을 멈췄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한의원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미란아,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50대 후반에 떡 벌어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미란이 움찔했습니다. 장철민 회장님,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철민이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했어요.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을 찾고 있어요. 아들, 혹시 그 복지사 말하는 거예요? 철민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아세요? 물론 알죠. 우리 시장에 와서 헛소리나 하고 다니던. 헛소리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장 상인들 힘들게 하고 쓸데없는 의욕만 퍼뜨리고. 철민이 정숙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사세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어디 갔든 신경 안 써요. 철민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부모 닮았네. 정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철민이 나간 후 미란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왜요? 장 회장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미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한의원을 나와 바둑이에게 갔습니다. 바둑이야, 뭔가 이상해. 바둑이가 정숙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떡집에서 덕수가 나왔어요. 할머니,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덕수 씨, 혹시 이 근처 어르신들 중에 몸이 안 좋아진 분들 있나요? 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 아들이 그런 걸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아, 민우 씨.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상해요. 최근에 한약 드신 분들이 자꾸 쓰러지시거든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쓰러지세요? 갑자기 어지러워하시고 토하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정숙의 간호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은 한약을 드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장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한약인데. 덕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머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민우 씨가 사라지기 전에 장 회장님이랑 큰 싸움을 했어요. 정숙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돌았습니다. 어떤 싸움이었나요? 민우 씨가 한약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 회장님이 화를 내면서. 덕수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한다고. 순간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둑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한의원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정숙이 따라갔습니다. 바둑이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휘리릭 휘리릭. 더 간절하게, 더 깊게. 바둑이야, 거기 정말 뭔가 있는 거지?
정숙이 바둑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때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통을 들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간호사 시절의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일반 한약재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바둑이야, 이걸 찾고 있었던 거구나. 바둑이가 정숙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빨리 알아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민우가 사라진 이유와 이 한약재 사이에 분명 연결점이 있을 거라고. 민우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철민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연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바둑이가 정숙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바둑이가 있잖아. 정숙은 플라스틱 통을 품에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손에 든 플라스틱 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절대 정상적인 한약재가 아니라고. 누구에게 물어볼까?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김소영 부산 대병원 내과. 소영은 정숙과 함께 30년 넘게 일했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소영아, 나야. 정숙이. 언니.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영의 반가운 목소리에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영아,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정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한약재와 노인들의 증상까지. 언니, 그 증상들. 중금속 중독 같은데요?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중금속 중독? 네. 어지럼증, 구토, 손 떨림. 전형적인 중독 증상이에요. 정숙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아, 혹시 그 가루 성분 분석할 수 있어? 물론이죠. 내일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다시 플라스틱 통을 바라봤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큰일을 발견한 거구나.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서둘러 시장으로 갔어요. 바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바둑이야, 오늘 더 중요한 걸 찾아야 해. 바둑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정숙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의원 뒤편으로 가는 길에 덕수를 만났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요? 덕수 씨, 혹시 또 쓰러진 분 있나요? 덕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에 김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증상이었나요? 갑자기 토하시고 의식을 잃으셨대요. 순간 정숙의 간호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덕수 씨, 김할아버지도 그 한약 드셨나요? 네. 장 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라고. 정숙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바둑이가 갑자기 한의원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숙이 따라갔어요. 바둑이는 어제와 다른 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담장 아래쪽이었습니다. 바둑이야, 거기도 뭔가 있니?
정숙이 바둑이와 함께 흙을 팠어요. 그때 손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철문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지? 정숙이 철문을 열어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바둑이야, 무서우니까 함께 가자. 바둑이가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곳곳에 이상한 기계들과 약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어머, 정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우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노트와 USB가 나왔습니다. 노트를 펼쳐봤어요. 민우의 글씨였습니다. 장철민 마이너스 가짜 한약재 제조, 노인들, 상가 지분 강탈 계획.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노트를 더 읽어봤어요. 1단계 독성 한약재로 노인들 건강 악화 2단계 치료비 부담으로 상가 지분. 헐값 매각 유도 3단계 재개발 시 막대한 이익. 정숙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런 악마 같은 일을.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가 있어? 철민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둑이가 낑낑거리며 정숙 곁으로 왔어요. 바둑이야, 어떡하지? 그때 정숙의 간호사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응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민우의 노트와 USB를 품에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숙은 바둑이와 함께 다른 쪽 출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반대편에도 계단이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정숙은 다시 노트를 펼쳐봤어요. 민우가 얼마나 철저히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명단, 가짜 한약재 성분, 재개발 계획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민우야, 너 정말 대단해.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 조사하다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또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정숙의 간호사 본능이 즉시 반응했어요. 어디요? 빨리 가봐야 해요. 시장 안쪽에서 70대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40년 경험이 저절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119에 신고하셨나요? 지금 전화했어요. 정숙은 할머니를 회복 자세로 눕혔어요.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할머니, 들리세요? 괜찮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정숙이 응급요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금속 중독 의심됩니다. 한약재 복용 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응급요원이 놀란 눈으로 정숙을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간호사였거든요. 구급차가 떠난 후 미란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돼요. 그때 덕수와 상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모두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이런 나쁜 일을 그냥 둘 수 없어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숙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우를 찾고 악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 봅시다.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며 짖었어요.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소영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분석 결과를 받아야 했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소영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떻게 나왔어? 납과 수은이 기준치의 10배나 들어있어요. 이건 독극물 수준이에요.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걸 사람이 먹으면 며칠 안에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순간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영아, 이 결과지 공식 서류로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이건 범죄예요, 언니. 병원에서 나온 정숙은 급하게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바둑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장 입구가 이상했어요. 바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둑이, 바둑이, 정숙이 급하게 찾아다녔어요. 그때 덕수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장 회장님이 바둑이를 잡아갔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아침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둑이가 시장을 더럽힌다면서. 정숙의 머리끝이 쭉 뼈섰습니다. 어디로 가져갔나요? 모르겠어요. 트럭에 실고 떠났거든요. 그때 미란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할머니, 장 회장님이 찾고 있어요. 저를요? 네. 뭔가 화가 많이 나 보였어요. 정숙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민우의 증거를 가져간 걸 눈치챈 거였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피하세요. 그때 시장 저편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정숙, 어디 있어?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세 사람은 급하게 한의원으로 뛰어갔어요. 한의원 안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뭔가 가져오신 거 있나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우의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어머,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민우 씨가 쓴 거예요? 네.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덕수가 노트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철민이 한의원으로 오고 있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품에 꼭 안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철민의 부하들이 이미 뒷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머니? 정숙이 발길을 돌렸지만 앞에서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포위된 거였어요. 철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무서웠어요. 할머니, 뭘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창고에서 뭘 가져갔죠? 철민이 정숙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왈칵, 왈칵. 어디선가 바둑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둑이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철민 부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둑이, 정숙이 소리쳤어요. 바둑이는 곧바로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품에서 노트를 물고 뛰기 시작했어요. 잡아. 철민이 소리쳤지만 바둑이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둑이 경찰서로 가. 바둑이는 정숙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시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뛰어갔습니다. 철민이 정숙을 노려봤어요. 할머니,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아들처럼 될 거예요. 정숙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돌았습니다. 민우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제가 했으니까. 철민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5년 전에 그 녀석이 저한테 대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혼내줬죠. 정숙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디 있어요? 민우가 어디 있어요? 글쎄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정숙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생명을 구해온 정숙에게 철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악마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경찰차였어요. 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야? 경찰차 몇 대가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 앞차에서 바둑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정숙에게 달려왔어요. 바둑이. 정숙이 바둑이를 꽉 안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철민을 둘러쌌어요. 장철민 씨, 체포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 할머니가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거든요. 그때 한 경찰관이 USB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가짜 한약재 제조와 노인 사기 관련 자료가 다 들어있네요.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걔가 물고 왔습니다. 정말 똑똑한 개네요. 경찰관이 바둑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철민이 수갑을 찼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소식도 알아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민우가 어떻게 됐나요?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로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어요? 네. 내일 함께 가봅시다. 정숙은 바둑이를 안고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둑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둑이가 정숙의 얼굴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5년 만에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민우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바둑이와 함께 창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바둑이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바둑이야, 드디어 민우를 만날 수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얀 건물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이지훈 환자분은 4년 전부터 계세요. 기억상실증이 심해서. 정숙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최근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하지만 과거는 여전히 기억 못하시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야윈 얼굴 하지만 분명히 민우였습니다. 민우야.
정숙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에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순간 정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둑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갔어요. 민우가 바둑이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바둑이가 민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바둑이를 쓰다듬었어요. 신기해. 왜 이렇게 반가워하지? 정숙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나야. 엄마야. 엄마요? 민우가 정숙을 빤히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 가족분이시군요.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을 잃었어요. 회복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의 도움이 중요해요. 정숙의 간호사 경험이 떠올랐어요. 기억상실 환자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천천히 해봅시다. 정숙이 민우 옆에 앉았어요. 민우야,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기억나니?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숙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민우, 예쁜 민우 잘도 잔다. 민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매일 밤 불러줬지. 바둑이가 민우 무릎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동그랗게 말려 잠들었습니다. 민우가 바둑이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민우야. 정숙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어요. 그날부터 정숙은 매일 병원에 갔어요. 바둑이와 함께 민우 곁을 지켰습니다. 정숙의 간호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기억 회복을 돕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우야, 이거 봐.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야. 매일 민우가 좋아하던 음식을 가져갔어요. 이 냄새, 좋아요. 조금씩 반응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바둑이와 놀고 있을 때였어요. 바둑이, 바둑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정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바둑이야. 기억나니? 어렴풋이 시장에서 민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민우가 정숙을 부르며 울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죠? 그래, 민우야. 엄마야. 정숙이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기억났잖아. 바둑이가 두 사람 주위를 뛰어다녔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어요. 정말 빠른 회복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네요. 한 달 후, 민우는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포동 시장에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어요. 민우 씨, 정말 다행이에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덕분에 시장도 깨끗해졌어요. 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철민이 체포된 후 가짜 한약재는 모두 회수됐어요. 피해를 본 노인들도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상우가 정숙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간호사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일 못 찾아냈을 거예요. 정숙이 시장을 둘러봤어요.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민우야, 이제 뭐 하고 싶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노인복지 일을 해볼까? 좋아요. 엄마의 의료 경험과 제 복지 경험을 합치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몇 달 후 정숙과 민우는 새로운 복지센터를 열었어요. 정숙의 간호사 경험과 민우의 사회복지 지식이 만나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둑이는 센터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바둑이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5년간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숙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바둑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바둑이도 고마워. 5년간 기다려줘서. 민우가 바둑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쳤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어요. 간호사로 40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 민우야, 바둑이야. 이제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엄마. 바둑이가 멍 하고 짖었어요. 마치 나도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가.